혹시 중동 분쟁 하면 딱 떠오르는 구도가 있지 않으세요? 뭐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퍼즐을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보실 텐데요. 우선 이 전쟁이 왜 단순하지 않은지부터 시작해서 걸프 국가들이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판에 얽힌 새 세력의 속내는 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겁니다. 이란의 아주 독특한 전략, 그리고 미국의 딜레마를 거쳐서 이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더 복잡한 전생.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그런 흑백 논리 말고요. 이 분쟁의 진짜 색깔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전쟁, 정말 그냥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이 구도가 전부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알던 이 구도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중동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맞춘 퍼즐에는요, 사실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걸프 국가들이라는 변수죠. 이들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 게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그럼 이 걸프 국가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은요, 이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두 가지의 거대한 공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은 말 그대로 진퇴의 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당장 이란의 미사일과 대리 세력들이 무섭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랑 이란 같은 강대국들이 자기네 땅에서 전쟁이라도 벌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정말 살얼음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나 서방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문제의 중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의 대다수인 수니파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요.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위협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는 시아파 대국 이란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판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 그 세 개의 핵심 경쟁 구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분쟁의 중심에는 크게 세 가지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지역의 맹주가 되겠다는 이란의 야망. 둘째, 그걸 막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스라엘의 절박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힘들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걸프 국가들의 생존 본능. 자, 그럼 이 세력이 각자 이 목표를 어떻게 다르게 추구하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서 미국을 바라보는 두 동맹국의 속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공격용 창으로 미국을 필요로 해요. 반면에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로서 미국을 원하는 거죠. 똑같이 미국의 동맹인데도 원하는 게 이렇게 다르니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이게 미국의 중동 정책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의 다른 쪽을 볼까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게임에 임하고 있어요. 이란의 전략은 한마디로 비대칭 전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래식 무기로 맞붙어서 화려하게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대신 기술적으로 훨씬 우월한 상대방이 전쟁을 계속하는 데 드는 비용, 그 돈과 노력을 감당할 수 없게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즉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하는 인내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줄은 경제적인 소모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이 출혈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충성 없는 전쟁, 바로 돈의 전쟁이 이 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차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란이 쏘는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막으려고요. 미국은 400만 달러, 거의 50억 원이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이 엄청난 가성비를 무기로 이란은 서방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자, 그런데요. 이란이 상대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출혈을 강요하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란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버틴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이 느끼는 고통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이 전쟁의 고통은 주로 돈 문제, 그리고 선거 같은 정치적 부담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이란에게 이 고통은요, 국가의 기반 시설이 실제로 파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말 그대로 나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고통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이 교착 상태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미국의 복잡한 출구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백악관의 가장 큰 고민은요, 더 이상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면 체면국이지 않고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 이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 된 겁니다.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명예로운 퇴장이 된 거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미국의 속사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국민의 64%가 이 전쟁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요. 지지율은 30%도 안 돼요.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이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런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는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 유가 그래프예요. 왜냐? 유가가 오르면 당장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이건 미국 경제의 직격탄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바로 유권자들의 표심, 즉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앞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목표 수준을 확 낮춰버리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선언해버리는 일종의 정신승리죠. 두 번째, 그냥 이도저도 안 하고 지금처럼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관리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외교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세 가지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앞으로 미래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1세기형 전쟁의 시험대라는 거죠.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골리앗과 돈은 없지만 순수한 인내심 하나로 버티는 다윗의 싸움.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대전에서 진정한 승패를 가르는 건 과연 뭘까요? 상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는 능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